뉴스의 시대, 알랭 드 보통, 사진. 현대 세계의 뉴스 편집실에서 사진 편집 기자보다 더 억압받고 혹사당하는 인물은 없다. 뉴스 기사의 시각적 영역을 편성하는 책임을 지고 이 임무를 수행하는 남녀들은 거의 항상 똑같은 불평을 반복한다. 아무도 더 이상 사진을 안 믿어. 이는 사진이 기사를 뒷받침하는데 더 이상 쓸모없다는 소리가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이미지들이 우리가 소비하는 기사에 삽입된다. 문제는 그것들을 제작하고 보여주는데 어떤 의지가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다. 사진은 여전히 사용되지만 사진을 찍고 확인하고 가장 잘 나온 사진의 가격을 지불하는 과정에서의 논쟁은 생략된 듯 보인다. 인쇄되는 사진들 대다수가 지나치게 압축적이고 밋밋하며 반복적인 데다 상투적이고 부수적이라서 단색으로 쭉 이어지는 본문의 흐름을 끊어주는 색깔 덩어리 이상으로 보이지 않는 게 놀랄 일은 아니다. 편의상 우리는 뉴스 사진을 두 가지 장르로 나눠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실증하는 이미지다. 이 이미지는 기사를 통해 어떤 사람 혹은 사건에 대해 알게 된 것을 시각적으로 확인해주는 것 이상의 역할은 거의 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대통령이 연설을 했다는 기사 옆에서 사진은 그저 이 사실을 증명할 목적으로 함께 실릴 뿐이다. 이때 사진이란 이미 언어로 설명된 사건의 현실성을 보완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제공된 증거 역할을 한다. 두 번째는 다른 종류의 보다 드문 이미지다. 폭로하는 사진이 이에 해당한다. 이런 사진은 단순히 기사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는 것을 보조하는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 삶의 수준을 새로운 지점으로 향상시키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 그런 사진은 상투성에 도전하려 한다. 만약 사진 편집 기자가 살짝 좌절한 사람처럼 보인다면 그건 그들이 속한 산업이 요구하고 값을 치르고자 하는 사진들이 거의 항상 첫 번째, 그러니까 두 장르 중 좀 더 저렴하고 덜 유용한 쪽에 속한다는 사실에 날마다 직면하기 때문이다. 실증하는 이미지와 폭로하는 이미지라는 이분법의 유사한 사례를 미술, 특히 인물화와 역사화에서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는 프랑스 왕 앙리 4세를 그린 그림 두 점을 비교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알려지지 않은 17세기 화가가 그린 첫 번째 그림에서 이 군주는 친절하긴 하지만 꼬장꼬장하고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처럼 보인다. 우리는 이 그림 속 인물이 실제 인물과 그럭저럭 닮았을 거라는 믿음을 가질 수는 있지만 왕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는데 별 도움을 받을 수 없다. 이와 대조적으로 앵그르가 19세기 초에 그린 그림 속 앙리 4세는 말 혹은 당나귀 노릇을 하면서 바닥에 팔을 뻗고 누워 아이들과 노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 캔버스 왼편의 에스파냐 대사가 왕을 아련하고자 막 도착했지만 왕은 놀이가 끝날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앵그르가 그려낸 앙리 4세의 이미지는 그가 실존했고 턱수염을 길렀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수준을 넘어 우리에게 한 정치가의 영혼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청한다. 모든 위대한 뉴스 사진은 이와 비슷하게 현실에 대해 우리가 갖는 불완전하고 편견에 찬 이미지를 질적으로 바꿔놓는다. 예를 들어 나는 내가 아동 강제 결혼에 대해 안다고 생각했다. 스테퍼니 싱클레어가 찍은 사진을 보기 전까지는 혼인을 해야 하는 어린 신부들은 더 이상 아이로 남을 수 없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결혼은 순식간에 아이들을 조그만 노부인으로 바꿔놓았다. 그들의 표정에는 체념, 침통함, 배신감, 그리고 무한한 슬픔이 뒤섞여 있다. 앞뒤로 나란히 서 있는 아이들의 남편은 내가 상상하던 짐승 같은 어른이 아니다. 그들은 순박하고 선량하며 혼란스러운 듯 보이고 여전히 아이 같은 면이 남아있는 듯하다.
부조리하게 맺어진 가슴 저리고 저주받은 이들 부부가 심지어는 서로에게 위안이 되어줄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이전에는 가져본 적이 없다. 나는 전쟁이 어쨌든 좋은 게 아니고 때로 무고한 사람들이 십자포화 속에서 죽임을 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외교적 시도도 가려서는 안 된다고 내가 얼마나 간절하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또한 피로 물든 아들 앞에서 통곡하는 아버지가 생기지 않도록 전쟁을 피할 수만 있다면 중대한 전략적 이점 같은 건 포기해도 상관없다고 얼마나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었는지는 미처 깨닫지 못했다. 나는 내가 세상에 대해 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나는 지금껏 셀 수 없이 많은 사진을 보고 수많은 출판물들을 읽었음에도 우리 행성 위에 존재하는 나라들 대부분에 대한 내 심상이 기껏해야 하나 정도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칠레나 페루에 관해서는 뭐가 됐든 관련된 이미지를 떠올려 보려고 애를 쓰지만 부룬디나 니제르가 어떤 나라인지는 전혀 감이 안 온다. 부르키나 파소나 솔로몬 제도에 대해서도 떠올릴 수가 없다. 최소한 내게 킨샤사에서는 상점에서 가재 도구를 팔고 사람들이 프랑스어를 쓰며 이곳 젊은이들의 온갖 골칫거리들 속에서도 여전히 웃고 즐길 줄 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사진에 매료되는 건 그래서다. 나는 오바마 대통령에 대해서도 안다고 생각했다. 그가 미국 대통령을 상징하는 독수리 문장을 배경으로 연설하는 모습을 수없이 많은 사진을 통해 봐왔기 때문이다. 나는 그가 당선되기 위해서라면 어느 정도 연기를 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건 알았지만 연기할 필요가 없는 순간에도 한 아이를 기쁘게 하기 위해 연기를 하는 사람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나는 백악관 전속 사진작가 피트 수자가 찍은 오바마 대통령의 사진을 오랫동안 들여다보면서 오바마가 그에 상응하는 4세기 전 인물인 앙리 4세가 그랬듯 아이의 놀이 상대가 되어준 바로 그 순간 가장 마음을 울리는 권력자의 모습을 지니게 된 것은 아닐까 생각한다. 뉴스 기사를 읽는 독자로서 우리는 때때로 반대되는 이미지를 적절하게 섭렵해야 보상이 될 만큼 결코 우리에게 일어날 법하지 않는 끔찍한 사진들을 수없이 보았다. 뭔가 특별한 사실을 알게 될지 모른다는 기대를 품고 미술관에서 그림을 연구하는 것처럼 기사에 첨부된 사진들을 눈여겨볼 생각으로 기사를 읽다가 사진의 시선을 멈추는 일은 아무래도 이상해 보일 것이다. 우리는 정보를 품은 매개체로서의 사진이 지닌 잠재력에 대한 감을 잃었다. 잘난 척하며 무모하게도 이 세상에 대해 이미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하는 우리는 지구 위의 다양한 모습을 우리에게 제대로 전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지닌 사진의 힘을 간과하게 된 것이다.